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평탄한 인생을 살았기에 세상의 어려움은 거의 겪어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무던한 성격으로 결혼 정년기에 친인척들을 통해 맞선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그때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서글서글한 성격과 핸섬한 외모 덕에 매력을 느꼈고 그도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를 거의 사귀어보지 않았고 그저 저에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에 반했고 양가에서도 호의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 행복한 신부였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잠자리가 뜸해진 것도 모자라 늘 핸드폰을 몸에 품고 다니는 게 수상해서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증거를 찾고 보니 저와 교제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로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차마 예상치 못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실 확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혈압이 올라서 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중매를 주도했던 친인척의 말로는 대대로 재산도 넉넉하고 현금도 적지 않다던 말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동산은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외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고 그나마 믿었던 시댁이 빈털털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더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죠. 남편과는 무조건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 접근했던 것이고 운 좋게 결혼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전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모르는 척하고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워낙 타고나길 사람을 대하는 게 유들유들한 것이 친밀감으로 회원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 여러 남자 찜쪄 먹을 만큼 수단이 좋아 보였습니다. 3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탄탄한 몸매와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까지 보통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만큼 외모상으로는 후한 점수를 줄만 했죠. 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까지 다른 사람으로 행동했고 다행히 아직은 몰라보는 듯 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것이 기구 운동인 만큼 자칫 사소한 실수를 해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가슴이 파이고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다 보니 CCTV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일단은 남편의 내연녀인 원장과 의심이 가지 않을 만큼 친한 관계를 만들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런저런 돈 거래까지 했습니다. 급전을 못 만들어 짤짤매는 것을 보자 아낌없이 빌려주었고 고맙다는 말을 무한반복하는 것을 보니 차마 유부남에게 돈 뜯어내는 것이 쉽진 않았나 봅니다. 석 달이 지나갈 즈음 사람을 사서 밤에 기계 조작을 느슨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셀럽이라는 상류층 여자들이 골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반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계산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설득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말로는 여행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재울 필요가 있었던지라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주스에 미리 타둔 수면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간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119 구급대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고 전 풀에서 늦은 수영을 즐겼죠.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서 내연녀인 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 미안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빌렸던 5천만 원도 모자라 1억을 선뜻 빌려달라는 제안에 이번엔 빌려줄 것처럼 확언을 했다가 나중엔 철회를 하자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이 자리까지 힘들게 왔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급히 걸쳐 입은 옷차림으로 원장실에 들어선 것은. 그제서야 세 사람의 악연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누구 하나 말이 없어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큰 거 한 장 융통해줘요. 원장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 자리를 나오는데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저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전 있는 힘껏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을 봉투에서 꺼내 얼굴에 우수수 비를 뿌리는 것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티를 전혀 안 내고 참았으니까요. 용서해줘. 진심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잠깐 혼이 나갔었나 봐. 그러기엔 이미 늦었다는 거 잘 알 텐데. 안 그래? 실수였어.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나 좀 봐줘. 평창동 빌라하고 지금 이 집 내 명의로 돌릴게. 동의하지? 그건 좀. 왜? 성북동 가서 우리 부모님께 다 털어놓을까? 알았어. 그렇게 해. 다 내 잘못이야. 그렇다고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장과 그가 헤어지겠다는 것을 순순히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와 만나 거래를 매듭 지어야만 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피폐해진 모습으로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엄청난 상해를 입어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 것이지만 저도 가장 큰 피해자라 남 걱정을 해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고 온 거였죠? 익숙한 몸짓의 말투가 어쩐지.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해줬어야 되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사고 난 피해 보상하는 것만으로 잔고 바닥이야. 위자료 소송은 제발. 지금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란 여자 뭘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부탁이야. 그동안 짜릿하게 즐겼으면 값을 해야지. 안 그래? 그 말이 끝나자 상간녀인 원장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흔들릴 제가 아니었죠. 어쨌든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끝낼 거라고 했으니 이제 시작이었죠. 그 후로 남편과 그녀는 원수보다 더한 사이로 끝을 맺었고 저는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돈거래는 제가 협박당해서 빌려준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어 그렇게 끝맺게 되었지만 제 결혼은 파경으로 끝났고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던 전 이혼녀로 남게 되었죠. 그래도 남들에게 금슬 좋은 척 쇼윈도 부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전 유학을 갔고 거기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전공을 찾아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제약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으며 항암제 신약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 진로에 대해 무한 신뢰를 주시고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내 커플로 만난 저희 회사 대표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무탈하게 다른 커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주변에 알리지 않고 007 작전처럼 알콩달콩 좋은 감정을 쌓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저를 믿고 애정을 쏟아붓는 그가 제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혼 경력이나 과거사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아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